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보도자료 중에서 좀, 우리가 향후에 좀 신경 써야 되는 자료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국적선사 수출기업 선적 공간 부족 문제 확산을 막는다. 뭐, 정부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상 운임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해상 운임이 오르고 있고 선적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현재로서는 미주 항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향후에는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항로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족 부분 자체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저는 들리네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미주 서부 항로에 총 5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한 수출 화물을 추가로 이제 운송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임시 선박을 투입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추석이나 설명절 같을 때 보면은 고속버스 갑자기 추가 투입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고속버스 업계는 성수기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임시 선박을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해운업체가 지금 생각 외로 굉장히 좀 성수기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이거 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한 국내 물동량의 45.6%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 이 얘기 자체는 물동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죠. 물동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해운 운임의 상승까지도 일단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원양 국적선사 내년에도 미주 서부항로 매주 2척 이상의 임시 선박을 투입을 일단 하겠다. 그래서 지금 힘든 부분을 이겨내겠다. 근데 이 얘기 자체는 해운업체들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봐라.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겠죠. 원양 국적선사라고 할 수 있는 HMM하고 SM상선, 선적 공간이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LA 뭐 쭉 나오면서 이번 달에만 지금 3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을 했다. 임시 선박을 투입하면 임시 선박을 투입했는 만큼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매월 2척 이상의 임시 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일단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선사들이 이제 굉장히 좀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입니다. 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벌크가 있고요, 컨테이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컨테이너입니다. 벌크 아닙니다. 자, 올해 11월 기준으로 세계 지금 미운항, 지금 운항이 안 되고 있는 선박률이 역대 최저치인 1.5%까지 일단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더 이상 선박을 갖다 댈 데가 없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해집니다. 이 얘기 자체는 일단 운임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다목적선까지도 지금은 동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해상 운임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럴 때가 좋습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오르고 만약에 이제 요건 자체가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요건 자체는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환경은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뭐 시장 안에서는 이평을 봐라, 스토캐스틱을 봐라, RSI를 봐라, MACD를 봐라, 뭘 보든 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어요. 선적 공간이 부족 문제가 동남아 항로까지, 아까 얘기를 할 때는 유럽 부분이었는데 이제 동남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일단 예견이 되고 있죠. 얘기 자체는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상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항까지 운임이 원래 연초에 얼마였냐면, 여기서 얘기한 연초는 2020년 얘기하는 겁니다. 연초에는 176달러였는데 최근 910달러까지 급등했어요. 미친 거죠, 그렇죠? 남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항로의 선적 공간 부족 현상도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은
컨테이너 운임 자체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뭐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외국적 선사 같은 경우에 미주 항로 화물선 정량을 지금 살펴보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9% 증가를 했습니다. 109% 지금 증가를 했고요. CMA, CGM사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 총 3척에 또 역시 또 임시 선박이죠. 그렇죠? 배가 부족합니다. 임시 선박을 투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제성사는 전 세계 항로의 운임이 급등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으로 수출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 수출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일부 수익을 포기를 하더라도 수출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더라도 돈은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보면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여러 부분에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컨테이너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속적으로 좀 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그래요. 내용이 좋은 거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좋아도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남학생이 정말 잘생겼는데 공대가 있으면 여자친구 사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남자니까. 시장 안에서 일단 좋은 내용이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그 종목이 타이밍이 나오면 산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항상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